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도다리 쑥국 잘하는 집 찾았는데 같이 점심 먹고 꽃구경도 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이런 전화를 며느리에게 먼저 받아보면 솔직히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나서야 아까 통화 내내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는 걸 알아챕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채 가시기 전에 가슴 한쪽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지?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나? 혹시 내가 말실수라도 해서 이 좋은 분위기 깨지면 어쩌지? 며느리가 먼저 잘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이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관계를 망치는 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주고 시댁을 귀하게 여겨주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또 살아보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고마운 마음보다 부담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고 반가운 마음보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잘해주면 다 끝난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부 갈등도 없고 마음 편히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의 마음이 변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더 많은 경우는 그 귀한 마음을 받아내는 우리의 반응이 서툴러서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선물을 해줬는데 괜히 부담스러워 돈으로 돌려주고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했는데 반가운 마음에 선을 넘는 말을 해버리고 며느리가 정성껏 챙겨준 호의를 몇 번 받다 보면 어느새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느리가 먼저 마음을 열었을 때 그 귀한 마음을 어떻게 받아야 오래 가는지, 어떤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여러분을 더 존경하게 되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더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반응해도 며느리가 내민 그 따뜻한 손은 금방 시들지 않고 오래 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며느리가 잘해줄수록 왜 오히려 관계가 조심스러워지는지,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어떻게 평생 가는 인연으로 바꿀 수 있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의 호의를 숫자로 바꾸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귀한 일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 그렇죠.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예의를 지키면서도 거리를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안부를 묻고 선물을 챙기고 밥 한 끼라도 같이 하려 애쓴다면 그건 그냥 형식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어머님을 귀하게 여기고 싶다는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주 비슷한 실수를 하십니다. 며느리가 뭘 사오면 아니 이런 걸 왜 샀니? 얼마 줬어? 하고 먼저 가격부터 묻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이거 내가 계좌로 보내줄게 하며 바로 돈으로 갚으려 하죠. 좋은 가방 하나를 선물 받고도 기쁨보다 먼저 손이 무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 생각이 고마움보다 빨리 올라오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엽니다. 선물 상자를 무릎 위에 올린 채 가격을 검색합니다. 숫자가 뜨는 순간 손끝이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 금액이 마음에 걸려 며느리 계좌로 돈을 보내며 마음만 받을게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 말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점잖고 책임감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괜히 짐이 되면 안 되지. 자녀들 돈 쓰게 하면 안 되지. 받았으면 나도 도리는 해야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이니까요. 사실 이건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받으면 사람은 고마움보다 빚진 느낌이 먼저 들거든요.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고마움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돌려보내는 건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빨리 털어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편해졌지만 며느리는 자기 마음이 돈으로 환산당했다고 느낍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 고르고 어울릴까 생각하고 좋아하실 얼굴을 떠올리며 준비한 그 마음이 한순간에 정산되어 버린 느낌이 드는 거죠. 꽃을 선물 받았을 때 이 꽃 얼마짜리야 하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꽃은 값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유독 며느리의 선물 앞에서는 가격표부터 찾게 됩니다. 꽃으로 받으면 될 마음을 우리가 영수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관계는 원래 숫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계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선물을 하는 건 물건 하나를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격표를 찾고 계좌번호를 찾고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부터 생각하면 며느리는 자기 진심이 환영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스카프 하나를 고를 때도 이 색깔이 어머님 얼굴에 잘 받을까? 이건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 이건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건 물건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주는 이 귀한 순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갚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는 겁니다. 어머, 내가 나 생각해서 골랐구나. 이거 정말 예쁘다. 내 마음까지 환해진다. 내가 참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한 일이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걸 느낄 때 더 마음이 갑니다. 며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여유란 무조건 돌려주고 무조건 사양하고 무조건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주는 데서 나옵니다. 며느리가 잘해줄수록 괜히 더 조심스럽고 괜히 더 부담스럽고 괜히 더 갚아야 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앞설수록 오히려 관계는 서툴어지는 법입니다. 좋은 마음은 계산하지 말고 먼저 따뜻하게 받아야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가방을 선물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가방을 어깨에 걸쳐봅니다. 거울 속에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어머, 이거 나한테 참 잘 어울린다. 내 안목이 정말 좋구나 하고 웃어보세요. 다음에 모임에 나갈 때도 한번 메고 나가보세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내가 준 가방 메고 나갔더니 다들 예쁘다고 하더라. 내 덕분에 내가 괜히 어깨가 으쓱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돈보다 더 큰 기쁨이 됩니다. 내가 드린 마음이 제대로 전해졌구나.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주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며느리의 호의를 자꾸 밀어냅니다. 돈 아껴라. 이런 거 사오지 마라. 우리 집에 다 있다. 이런 말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배려처럼 느껴지지만 며느리에게는 내 마음을 받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며느리가 시댁을 귀하게 여길 때
그 마음을 자꾸 밀어내지 마세요. 마음은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기쁜 얼굴과 따뜻한 말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놓인 며느리의 선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내민 마음입니다. 그러니 가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웃어주세요. 계산하기 전에 먼저 기뻐해 주세요. 그것이 며느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큰 반응입니다. 호의를 계산하는 순간 정은 거래가 됩니다. 호의를 따뜻하게 받는 법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위험한 순간은 그 다음에 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많은 시어머니가 무심코 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자존감입니다. 두 번째, 가까워질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며느리의 자존감입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먼저 밥을 먹자고 하고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시어머니 마음에는 은근한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 사이가 좀 편해졌구나. 이제는 나를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말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과 선을 넘을 자격이 생긴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며느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요즘 그이가 집에 오면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 마음에서는 금방 답이 떠오릅니다. 걔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해봐. 내가 그의 성격을 아니까 말해주는데.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지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 말을 꺼냈다고 해서 꼭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해결책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서 꺼내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대부분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죠. 내 말에 정답을 내려주는 사람보다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곁에서 마음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너무 빨리 가르치려 들면 며느리는 갑자기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아까까지는 편안한 대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험을 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밥상 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까까지 수다를 떨던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등이 살짝 고다집니다. 편안한 식탁이 면접장처럼 바뀌는 데는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속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괜히 말했구나. 어머님 앞에서는 속마음을 너무 쉽게 꺼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이 한두 번 쌓이면 며느리는 다시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안부 전화 간격이 일주일에서 보름으로, 보름에서 한 달로 조용히 늘어납니다. 소리 없이 멀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말 많은 조언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공감입니다. 며느리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정답을 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랬구나. 내가 마음이 참 답답했겠다. 혼자 속상했겠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다시 갑니다. 반대로 내 말을 듣자마자 고쳐주려 드는 사람 앞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말은 며느리에게 더 크게 들립니다. 친구의 조언과는 무게가 다르고 친정엄마의 말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한 말도 며느리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고 걱정으로 한 말도 평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승진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축하한다. 그런데 이제 애는 누가 보니?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걱정을 한 것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손에 들린 숟가락이 밥그릇 위에서 잠깐 멈춥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아, 네, 그것도 알아보고 있어요. 하고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집니다. 식탁 위 분위기가 2초 만에 달라진 걸 시어머니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기쁜 일에는 먼저 같이 기뻐해주면 됩니다. 어머, 정말 잘됐다. 그동안 얼마나 애썼니? 내가 다 뿌듯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에는 기쁨으로 답하고 힘든 이야기에는 공감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관계는 금방 어긋나거든요. 기쁜 이야기 앞에서 걱정을 먼저 꺼내고 속상한 이야기 앞에서 해결책을 먼저 꺼내면 며느리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며느리의 자존감입니다. 며느리를 내 아들의 아내로만 보지 말고 자기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 존중을 느끼는 순간 며느리는 시댁을 의무가 아니라 편안한 인연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고민을 말하면 바로 조언하지 말고 먼저 공감 한마디를 하세요. 그랬구나. 많이 답답했겠다. 내 마음이 참 힘들었겠네. 이렇게 먼저 받아주고 조언은 며느리가 정말 물을 때만 짧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안 되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입을 열기 전에 3초만 참으세요. 그 3초 동안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며느리는 내 말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선을 지키는 법까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관계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고맙습니다. 문제는 그 고마움이 3개월, 6개월, 1년 지나도 그대로인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며느리의 정성을 당연하게 받는 순간 마음은 식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해오고 제철 과일을 사오고 어머님 드시라고 국 한 통이라도 챙겨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예쁜지 모릅니다. 바쁜 애가 이걸 언제 다 했을까? 나 생각해서 이런 것까지 챙겼구나. 받는 쪽도 참 뭉클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합니다. 한 번 받으면 고맙고, 2번 받으면 반갑고, 3번쯤 지나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감사보다 기대가 먼저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10번 잘한 것은 잊혀도 1번 서운한 것은 오래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서운 건 서운하게 만드는 쪽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좋은 일은 빨리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기준이 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며느리가 10번 반찬을 해왔는데 1번 빈손으로 오면 괜히 허전한 것, 바로 그겁니다. 사실 며느리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 건 시어머니의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반응이 사라지는 것,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통이 3개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어머 이것도 해왔니 했는데 요즘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오늘은 반찬이 좀 적네 하고 혼잣말이 나옵니다. 그 혼잣말이 나오는 순간이 고마움이 기대로 바뀐 순간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도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통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그 반찬 먹으면서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아무리 좋았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감동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새 차를 사면 처음 한 달은 설레지만 석 달 지나면 그냥 내 차가 되는 것처럼요.
며느리의 반찬도, 며느리의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고맙던 일이 3번, 4번 반복되면 마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감탄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감탄하지 않게 되고 감탄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가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며느리는 그 미세한 온도 차이를 생각보다 훨씬 빨리 알아챕니다. 특히 정성을 들인 사람은 더 그렇죠. 내가 마음 써서 한 행동이 반가움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의무처럼 받아들여지는지 금방 느낍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한 얼굴로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반찬을 챙겨오는 건 단순히 음식을 가져오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식탁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제 마음을 놓고 갑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성 앞에서 시어머니가 잘 먹으마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내거나 습관처럼 용돈만 쥐어주고 반응이 늘 비슷하면 며느리는 자기 노력이 제대로 닿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찬통은 비워서 돌려보내지만 며느리가 집에 가는 발걸음은 올 때보다 조금 느려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큰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말 한마디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내가 해준 멸치볶음이 자꾸 생각나더라. 그 열무김치가 어찌나 시원하던지 밥을 한 그릇 더 먹었다. 내가 다녀가고 나면 냉장고보다 내 마음이 더 든든하다. 이런 말은 며느리 마음을 오래 움직입니다. 정성은 돈으로만 보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은 알아봐주는 눈빛과 구체적으로 기억해주는 말에서 가장 큰 힘을 얻거든요. 무엇을 해왔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말해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며느리는 자기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반대로 절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입니다. 지난번보다 이번 게 낫다. 옆집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걸 더 잘 챙긴다. 친정 엄마한테도 이렇게 하니. 이런 말은 며느리의 기운을 순식간에 꺾어버립니다. 비교를 듣는 순간 사람은 사랑받는 기분보다 시험받는 기분을 먼저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성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된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을 쏟고 돌아갈 때는 붙잡지 말고 가볍게 보내주는 겁니다. 바쁠 텐데 얼른 가서 쉬어라. 오늘 고생 많았다. 덕분에 내가 참 잘 먹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보내줘야 며느리 발걸음이 다음에도 가벼워집니다. 호의를 받은 뒤에 더 머무르게 하거나 다음 약속을 은근히 재촉하거나 아쉬운 기색을 길게 보이면 며느리는 그 호의를 족쇄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성을 다한 뒤에도 마음이 편해야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오고 싶어집니다. 결국 며느리의 마음을 오래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지 않는 것, 매번 처음 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매번 새롭게 고마워하고 매번 구체적으로 반응해주는 것. 그 반응이 쌓이면 며느리는 시댁을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이 환영받는 곳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익숙함은 고마움을 가장 먼저 지웁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사진 한 장 찍어 보내보세요.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내가 해준 멸치볶음으로 저녁 먹고 있다. 맛있어서 한 젓가락 더 집었다. 이 문자 하나가 며느리에게는 어떤 용돈보다 큰 보답이 됩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며느리가 잘해줄수록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자라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기대입니다. 4번째,
며느리에게 너무 기대지 않을수록 더 오래 사랑받습니다. 며느리가 잘해주기 시작하면 시어머니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그저 고맙고 반갑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애를 기다리는 마음이 커지죠. 토요일 아침 현관 쪽을 한번 바라봅니다. 휴대폰을 열어보지만 알림은 없습니다. TV를 켜도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시계만 자꾸 봅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으면 아까까지 시끄럽던 집이 갑자기 너무 넓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따뜻한 것이고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한 건 정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내 하루의 기분이 며느리에게 달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며느리가 오면 기분이 좋고 안 오면 하루 종일 허전하고 전화가 오면 마음이 놓이고 연락이 없으면 괜히 서운해진다면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며느리는 잘해주고 싶어서 다가왔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어머님의 외로움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며느리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한번 멈춥니다. 벌써 사흘째 안 걸었는데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안부 전화가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반가운 방문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번 주는 못 가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가 오래 가려면 서로에게 따뜻해야 하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무너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은 내가 먼저 다독여주고 내 시간은 내가 즐겁게 채워가는 게 제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야 며느리의 호의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래 남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더 자주 보고 싶고 더 자주 연락받고 싶고 내 곁에 오래 있어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너무 커지면 상대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각자 깊이 내려가 있으면 옆에 있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같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기대서 서 있으면 한쪽이 흔들리는 순간 둘 다 넘어지죠.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뿌리가 깊어야 며느리가 바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직장 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자기 몸과 마음을 챙겨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 와중에 시댁을 귀하게 여기고 먼저 다가온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 그 고마운 마음 위에 또 다른 짐까지 얹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가 주말마다 온다고 해도 그 주말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가 잘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반응이 내 기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조금 뜸해졌다고 해도 그걸 내 외로움의 증거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즐겁게 꾸려가는 시어머니일수록 며느리는 더 편안하게 자랍니다. 어머님이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나름의 취미가 있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하루를 채우는 리듬이 있으면 며느리도 안심이 됩니다. 내가 조금 못 가도 어머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안심이 있어야 마음 편히 더 오래 다가옵니다. 반대로 며느리만 기다리고 며느리의 연락만 바라보고 며느리가 없으면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며느리는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좋아서 다가가던 발걸음이 나중에는 책임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며느리라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잘 지내는 마지막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며느리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 잘해주면 환하게 받아주고, 바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고, 안 오면 또 내 일상을 사는 겁니다. 이 가벼운 태도가 관계를 가장 오래가게 합니다. 내 삶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누가 잘해준다고 해서 내 삶의 중심을 그쪽으로 다 내어주지 않더라고요. 고마움은 크게 느끼되 중심은 끝까지 자기 안에 둡니다.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서운함도 덜 쌓이고, 그래야 상대도 편하죠.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때마다 어머님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내가 못 가는 주에는 바빴지? 몸은 괜찮니 하고 가볍게 안부를 물어주시고, 평소에는 본인 일상을 잘 살아가고 계신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어머님 곁에는 누구라도 더 자주 가고 싶고 더 잘해드리고 싶어집니다. 결국 며느리가 시댁을 오래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힘은 시어머니의 편안한 여유에서 나옵니다. 자기 삶이 있는 어른,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독일 줄 아는 지혜, 잘해주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환하게 받아주는 모습, 바로 그런 여유 속에서 관계는 오래갑니다. 며느리와 잘 지내는 것은 며느리를 붙잡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단단히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사랑하고 내 하루를 잘 채우고 내 마음을 스스로 돌볼 줄 알 때 며느리의 작은 배려도 더 예쁘게 보이고 며느리의 작은 실수도 더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진짜 편안한 관계는 누군가를 내 곁에 오래 붙들어 두려 애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따뜻하고 누가 잠시 멀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 단단함이 결국 며느리에게 가장 큰 편안함이 됩니다. 매달리는 순간 편안함은 끝납니다. 며느리는 짐이 아니라 손님처럼 대해야 오래 옵니다. 내일 아침 며느리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한 가지만 해보세요. 운동화 끈을 묶고 집 앞을 15분만 걸어보세요. 돌아와서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내려 마시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내 것이 됩니다. 며느리 연락은 그 뒤에 오면 반갑고 안 오면 또 내일 걸으면 됩니다. 결국 하나입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지키는 일입니다. 며느리가 먼저 시댁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귀한 마음이 보일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며느리도 참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자리에서 버텨야 할 일도 많고 마음처럼 안 되는 날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댁을 귀하게 여기려 한다면 그 마음은 참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관계를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참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삼켜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 마음에 닿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조금 서툴렀다고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니까요. 그러니 그 소중한 인연 앞에서 스스로를 너무 작게 만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미안해만 하지 마시고 그냥 환하게 받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며느리의 호의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오셨나요? 기뻤던 한마디도 좋고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순간도 좋습니다. 댓글에 받아주기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주겠다는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관계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